자, 그럼 데일리인트 우리 박근형 부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뒤쪽의 주제가 다이어트 약인데 아까 채팅창에 박근형 부장님 배 나왔다. 아니다. 옷이 두껍다. 요거 좀 해명 좀 겨울옷. 부탁드립니다. 예, 뭐 니트가 워낙 두꺼워가지고요. 두꺼워서. 예, 뭐 그렇게 보이실 수 있습니다. 니트 5cm죠, 두께가. 뭐 굉장히 상당히 두껍습니다. 뭐 북극이에요. 5cm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금요일인데 금요일 날은 그래도 오르면서 마감이 되면 조금 마음은 편한데 오늘까지도 또 떨어지는 그런 시장입니다. 어떻습니까? 시장 동향부터 먼저 짚어주신다면. 네, 뭐 코스피는 약보합 하락 출발을 보였는데요. 뭐 수급 공백이 여전하면서 이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우선주가 일단 장 출발부터 강세 출발을 보이긴 했습니다. 근데 KC텍이나 뭐 네페스아크, 퀄리타스 반도체, 뭐 하나머티리얼즈, 솔브레인 뭐 등등 관련된 반도체 소부장도 장 초반에는 강세를 보였지만 네. 장 막판에는 역시 또 힘이 쭉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좀 많이 올랐다는 느낌을 확실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반도체 소부장과 더불어서 장 초반에는 2차전지 전고체라든지 비만, 치매 치료제,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 그다음에 음원 음반, AI, 페라이트, 게임 등이 강세가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9시 30분을 지나면서 외국인 코스피 200과 선물 순매수 전환하기도 했고요. 낙폭과대였던 에코프로 BM과 포스코 퓨처엠 등 2차전지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이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네. 다만 외국인들이 재차 선물 매도 전환하면서 현물 수급도 부재했고 여기에 따라서 코스피는 시장에 횡보를 했습니다. 예, 코스피는 에코프로 그룹주나 포스코 그룹주 포함한 2차전지 밸류체인이 오늘은 좀 올라오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철강업종도 동반 상승세가 보이기는 했습니다. 예,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 아웃퍼폼하면서 역시 2차전지 관련주라든지 엔터, 게임 등 12월 상승장에서 굉장히 부진했던 섹터 중심으로 오는 반등이 나왔고요. 굉장히 최근에 좋았던 섹터는 오히려 오늘 좀 수급이 좀 빠지면서 차익 매물이 꽤 나왔습니다. 오들면서 북한 도발 관련 뉴스 플로우가 유입되면서 하락폭이 조금 확대되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다는 점에서는 단기적으로 뭐 영향을 미쳤고 코스피도 추가 하락은 제한됐습니다. 코스피는 기관 매도에 3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는데 역시 연말 유입된 프로그램 매도가 풀리는 구간입니다. 12월 이후에 금융투자 누적은 5조 원 정도가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1월 달에는 제가 뭐 보기에는 이것보다 더 많이 팔 것 같아요. 예, 적어도 이 정도는 판다.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보면 12월에 금융투자가 산 것과 1월에 금융투자 판 거를 보면 몇 년치를 보면 12월에 산 것보다 1월에 파는 게 훨씬 더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12월 달에 누적 금융투자 5조 원 정도 매수를 했다면 1월에는 적어도 이것보다 이상은 팔 거다. 이렇게 보는 안 상황이다. 파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러면? 최근 들어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와. 이제 뭐 배당을 노린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 거래가 들어온 것 같은데 글쎄요 거의 다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계속 외국인들이 선물을 사니까 이 금융투자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증권회사의 계정이거든요. 근데 증권회사에서 자기 돈으로 매매하는 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증권회사가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했다가 물론 이제 투자하는 쪽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프라페스크라고 하는 그 투자를 했다가 잘못되면 회사가 날아갈 그렇죠. 수도 있거든요. 그쵸, 하니까. 그래서 금융투자의 매매는 ETF나 이런 LP 물량이 굉장히 많고 프로그램 매물이 많은데 11월, 12월 외국인들이 선물을 엄청 많이 샀어요. 외국인이 선물을 사면 그 반대급부로 누군가 선물을 팔잖아요. 네. 이게 기관이 될 수 있고 선물을 기관이 팔면 현물을 사야 됩니다. 네. 이걸 매수 차익 거래라고 하고 네네. 매수 차익 거래가 11월, 12월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금융투자의 매도는 아마 외국인들 선물 매도랑 굉장히 연관이 연관성이 높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뭐 이번 주 내내 외국인이 선물 때리면서 기관 매도 이렇게 나오면서 주가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선물 매도가 계속 나오면 금융투자 매도 함께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이제 기관에 대한 그런 매도 수급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을 그래서 해주셨고 1월 효과라고 하면 뭐 그렇게 우리가 이제 맨날 한국 국내 증시 1월 효과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데요. 네. 국내는 미국보다 1월 효과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미국은 제가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미국 쪽에 1월 효과는 한 70에서 75% 정도 네. 이 상승 구간으로 효과를 줬다면 한국은 한 50%뭐 정도 수준이고 더군다나 최근같이 이렇게 움직여 버리면 개별 종목장이 상당히 활발해지고요. 지수단 이런 것들은 별로 재미가 없겠죠. 금융투자가 이렇게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산타랠리 플러스 신년랠리 요거는 지금 이미 벌써 물 건너 간 거네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모르겠습니다. 뭐 물 건너 갔다고 보기에는 뭐 단정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어떤 일이 어떻게 변수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제 수급의 키가 외국인들이 잡고 있고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 포지션이나 현물을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 기관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연동되기 때문에 뭐 기관이 열심히 많이 사줄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개인들이 뭐 엄청난 돈을 끌어들여서 뭐 예전처럼 작년 초반이죠.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몇 조 되는 종목들을 막 상한가까지 땡기면 뭐 이런 식의 수급이 네. 개인들이 과연 들어올까 올해 초에 뭐 그런 변수가 크게 없다면은 조금 재미없는 뭐 1월이 될 수도 있다. 볼 수 살짝은 조심스럽게 보자. 뭐 연말에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빨리 움직인 것 같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많이 반영돼 있고 6회 정도 인하하는 것을 시장이 연말부터 반영을 했는데 네. 실제 뭐 페드나 이쪽이 점도표는 3회밖에는 지금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반영해놓고 이제는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파는 거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쉬어가는 구간이 좀 필요한데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이 쉬어가거나 약간의 눌림 구간이 하락 쪽으로 네. 방향성이 만들어진 것은 저는 아닌 것 같다. EPS나 그리고 지금 PBR 기준 국내 기준의 코스피가 0.9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빠질 구간이 그렇게 크지 않은 정도의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이번 하락을 뭐 겁내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은 뭘 사고 뭘 팔았나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는 화학과 철강, 운수창고, 화학, 철강 생각해보면 대부분 2차 전지와 네. 연관된 수급일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이제 뭐 철강은 역시 포스코 홀딩스나 네. 뭐 이런 것들을 샀겠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역시 2차 전지와 소프트웨어 매수했고요. 기관은 코스피에서 운수창고 외에 대부분 매도를 했고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와 인터넷, 제약 등을 매수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던 한진칼 중심으로 운수창고가 상승세를 보였고요. 화학도 상승했습니다. IR 사이언스가 전고체 배터리용 리튬 음극 시트 형성 기술 특허 출하는 가운데 오늘 전고체 테마가 일부 좀 부각이 됐어요. 네네. 미국 쪽에 관련된 주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전고체는 아주 좀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뭐 이걸 다루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수 뭐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든지 한농 화성 이런 전고체 관련주도 좀 움직였고요. 뭐 이외 업종들은 전반적으로 부진했는데 두산 로보틱스 급락에 기계 업종이 좀 좋지 못했고 연초 이후에 자동차 약세 지수 어제 말씀드렸죠. 약간 올해 가이던스를 너무 좀 낮게 주는 바람에 보수적으로 주는 바람에 네. 약간 실망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자금 유입에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강세였는데 역시 오늘은 2차 전지 강세가 뚜렷하게 나타났고요. 온 디바이스 AI와 CXL 테마를 시작해서 오늘은 GPT 스토어 이게 이제 아주 부각이 됐죠. 네. 소프트웨어 테마로 확산이 됐고 폴라리스 오피스는 상한가 기록했고 뭐 그 외에도 쭉쭉쭉 종목 관련 종목들이 급등 보였기 때문에 오늘은 역시나 온 디바이스 AI 또는 GPT AI 이런 네. 쪽에 관련 쪽이 테마성으로 급등세를 보였다 볼 수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그 GPT 스토어 관련해서 삼성전자 AI 폰 출시 기대감도 있으면서 관련주들이 오른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사진 첫 번째 띄워주시면 이제 오픈 AI가 이게 발표를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GPT 스토어를 런칭을 한다 이렇게 공식 발표가 나왔는데요. 오픈 AI가 유료 서비스 관련된 이용자들에게 다음 주 내로 맞춤형 GPT를 제작해 배포하는 GPT 스토어를 선보일 것이다. 이게 쉽게 말하면 애플 앱스토어라고 생각하시면 앱스토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오픈 AI가 GPT 빌더 가입자들에게 이메일 통해서 이렇게 다음 주 내로 GPT 스토어를 출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해서 각자 개발한 GPT 모델이 이제 회사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는지 확인 뒤에 시장에 배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 결국 스마트폰의 앱스토어처럼 이용자들이 코딩을 배우지 않고도 거대 언어 모델인 GPT를 기반으로 개발한 챗봇을 개발하거나 뭐 골라 쓸 수 있고 이게 수익원으로 역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대단한 것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만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연동을 오늘 시장에서 봤냐면 이걸 애플 앱스토어로 연동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출시되는 게 대단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연동해서 아이폰의 애플의 역사를 보자 이렇게 네.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2007년에 아이폰 2가 나왔고 2008년에 아이폰 3와 3GS 위드 앱스토어가 이렇게 나왔는데 독립 리서치 밸류 파인더에서 제시한 자료가 있어서 지금 가보았는데요. 첫 번째 사진 먼저 띄워주시면 이 GPT 스토어 출현이 세상의 변화로 굉장히 파급력이 폭발적이라고 보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애플 앱스토어 개수가 2008년 출시 당시에는 앱스토어에서 한 5천 개 정도밖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2015년에 175만 개. 그러니까 7년간 연평균 130% 넘게 매년 이제 성장을 한 겁니다.
앱스토어가. 어허. 네. 그래서 구현될 수 있는 이 GPT 스토어 관련된 소프트웨어 관련된 업체의 헤게모니가 엄청나게 성장할 가능성이 이제 열려 있는 거 아니냐는 분석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시장 성장 초입 구간에 뭐 진입했다 이런 평가를 장중에 하기 시작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막 상한가 다가오고 급등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사진을 띄워주시면 이것도 이제 밸류파인드에서 올려주신 건데 이 글로벌 앱 스토어 매출입니다. 2008년도에는 거의 없었죠. 앱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근데 2012년에 한화 기준으로 약 5조 4천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했고요. 2022년 기준으로 봐서는 한화로 1,485조 원의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엄청나게 성장을 한 이제 시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2022년 기준 미국의 GDP가 25조 달러 정도가 되는데 앱스토어 그 매출이 미국 GDP의 4.3%에 달하는 규모로 성장했다는 거죠. 이게 GPT 시장이 열리면서 GPT 스토어가 이렇게 각자 만든 뭐 앱이나 GPT 관련된 언어 모델들을 이제 올리면서 뭐 이렇게 뭐 거래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앱스토어 관련된 열린 스토어가 시작이 되면 애플의 앱스토어와 같은 스토리로 성장할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 오늘 좀 폭등을 일으킨 거고요. 물론 이제 밸류에이션 플레이는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역시나 이제 과거부터 작년부터 들어온 게 HBM에서 시작해서 뭐 CXL도 가고 우리가 뭐 ASIC도 가고 별게 다 갔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약간의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로 테마가 좀 넘어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에서 사실은 저기 에어컨 바람이 내려와가지고 네. 우리 그 박근정 부장님 감기가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지금 한판데 지금 어제 감기가 걸리셔가지고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앱스토어랑 직접 비교는 사실상 그러니까 형태는 어느 형태는 비슷한데 네. 확실히 직접 비교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좀 무리인 측면도 있긴 있죠. 전문가의 영역이니까 이 GPT 스토어에서 다운받는 거는 뭐 이쪽의 업계 사람들이 좀 하는 걸 테지만 뭐 여기에 대해서 지난달부터 보고서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이런 생태계가 꾸려지면 사실 작년에는 하드웨어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HBM 뭐 하면서 굉장히 좋았는데 이거 이제 오픈하고 나서부터는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좋아질 것이다. 가야 이런 된다.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키 맞추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엄청 올랐잖아요. 최근에 이제 작년에는 HBM, 올해는 그 뭐죠? 팹리스 네. 이런 쪽 엄청 오르다 보니까 부담되니까 이게 돌아가면서 그래서 올해도 사실 어디가 갈지 모르겠지만 AI 쪽이 또 계속 또 주도를 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시장을 따라가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우리 그 저기 3시 반에 마감 방송에서도 한참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하드웨어의 더 폭발적인 성장으로 이어진다고까지도 생각해도 괜찮습니까? 실제 AI나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회사들의 그러니까 내년이 아니라 올해 성장이죠. 네. 가이던스를 보면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잡혀 있어요. 실제로 뭐 폭발은 25년 정도부터 보는 것 같고 올해 가이던스는 좀 보수적인데 뭐 그걸 당겨서 주가들이 꽤 많이 하드웨어적으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프트웨어로 약간 좀 눈들이 좀 돌아가는 약간 테마를 옮기는 그런 수급이 있는 것 같고 또 올해 내내 이제 AI 관련된 뭔가는 계속 아마 이어질 것 같습니다. 1년 내내 그런 게 발표가 될 것 같거든요. 뭐 뭔가 진일 보안 뭔가 나올 수 있을 거고 그러다 네. 보니까 연간 계속 지금 가장 핫하게 이야기될 뭐 테마성 단어가 AI가 아닐까 싶고요. 그런다는 갤럭시 S24도 네. AI 기능이 탑재된 폰이 나오면서 이제 노트북이나 PC라든지 뭐 이런 쪽도 다 이제 애플도 결국은 좀 늦지만 참전을 결국 할 거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조금 이제 종목들도 좀 목에 찼고 네. 조금 올라가다가 또 오늘 보면 음봉이 확 나오는 종목도 기존의 주도주 가운데 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밸류에 대한 부담이 역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더 땡기기는 좀 정말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프트웨어로 좀 넘어간 수급이 아닐까. 근데 사실 스토리는 되죠. 그렇죠. GTP 스토어가 이렇게 연결되면 거기서 어쨌든 거래가 되면서 수익이 되고 오픈 AI도 굉장히 좀 수익성 모델을 그렇게 갖지 못한 것이 조금 우리가 어떻게 수익성 모델 가져갈 것인가 그랬지만 결국은 돈을 벌고 있잖아. 매출을 이제 일으키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한 성장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생활에 접목되면 그쪽을 쓸 수밖에 없겠죠. 저희도.
뭐 우리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뭐 애플 앱 스토어나 다 다운 받아서 쓰잖아요. 그렇죠. 돈 주고.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어요. 우리 스마트폰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 절대로 해본 적이 그렇죠. 없죠. 폰만 있으면 그냥 하는 거지. 누가 거기서 무슨 앱을 내가 돈을 주고 사가지고 내 폰에 깔아서 쓴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스마트폰이라는 하드웨어가 생기면서 그런 관념이 생긴 거잖아요. 없던 관념이. 그러니까 역시 소프트웨어는 플랫폼이 깡패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건 맞죠. 근데 아직 시작 단계니까 방향성이 요렇다라는 정도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앱스토어 얘기 조금 더 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사진을 좀 보시면 KB증권에서 갤럭시 S24 관련된 판매 추정치가 네네. 나오는데요. 역시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AI 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우리가 이야기했던 뭐 GPT 스토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갤럭시 S24 3,600만 대 2016년도 이후에 역대 최대 판매량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 폰이 결국은 보급률이 10배 정도 27년까지 증가가 될 거다. 네. 이게 이제 KB증권에서 이제 추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급이 많이 되면 결국은 앱스토어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어떤 뭐 플랫폼에 결국은 앱이라든지 어플리케이션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결국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간다는 걸 KB증권에서 설명을 했고요.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챗봇 관련된 종목이나 뭐 진영 로봇, 인공지능 AI 등등 관련된 종목들이 나왔고요. 뭐 종목들은 폴라리스 오피스, 뭐 솔트룩스, 플리토, 이스트소프트, 그다음에 캡스톤 파트너스, 뭐 비플라이 소프트, 위세 아이텍, 네. 오브젠, 뭐 마음 AI, 셀바스 AI 등등 뭐 관련주들이 폭넓게 올랐기 때문에 하루로 끝날까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도 이제 좀 주목을 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가능성 좀 있어 보입니다. 좀 큰 재료 같다라고 예, 생각을 좀. 오늘로 끝날 재료는 아닐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애플 비전 프로 출시 기대감 그리고 퀄컴, 삼성, 구글 MR 기기용 칩 공개 소식 등의 메타버스, AR, VR 이런 것도 올랐습니다. 네,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원고를 손에 잡고 지금 할 정도로 지금 원고가 막 팔랑거릴 정도로 아니죠. 지금 바람이 엄청나게 지금 저게 중앙 에어컨이어가지고 예, 어떻게 화면상 아마 화면 보시기에 제 오른쪽 이 종이를 한번 왼쪽으로 들어주세요. 보시면, 얼마나 펄럭거리는지. 예, 저를 잡아주시면 이 한쪽에 지금 종이 막 움직이게 막 올라오고 손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게. 마술사 같이 무슨. 예. 노트북 바로 옆에 막 종이 막 팔랑거리는 거 보이시죠? 이게 제가 지금 잡고 있어요. 지금 종이 날아갈까봐. 그렇죠. 박근영 부장님도 날아갈 것 같아서 의자 잡고 계십니다. 한 손으로 이렇게. 그 본인도 정도로 가볍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무튼 오케이. 그래서 제가 예. 약간 목소리가 오늘 약간 잠겨 있는데 좀 감안해 주셔서 들으시면 될 것 이해해 같고요. 주실 거예요. 네. 아무튼 이제 언론에 따르면 애플이 이제 27일 이제 이번 달이죠. 미국에서 이제 MR 헤드셋 비전 프로가 판매될 것으로 이야기 나왔습니다. 이게 한 4-50만 대 정도 되겠죠. 근데 이제 일단 나오면 굉장히 좀 관심들이 많고 뭔가 이게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6월에 애플이 공개한 비전 프로는 2014년까지 이제 애플 워치 이후에 9년 만에 내놓은 건데 네. 뭐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잠깐 드린 적도 있겠지만은 이 하드웨어 업체는 결국은 새로운 하드웨어를 낼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제 우리가 PC를 막 쓰다가 PC 세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넘어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PC가 이제 어느 정도 한계치에 달하면서 더 새로운 PC를 사는 그런 시대가 안 되다 보니까 하드웨어를 새로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시그널이 스마트폰 시장이 이제 뭐 폴더블이 아니라면은 기존의 스마트폰을 뭐 과감하게 굉장히 빠르게 많이 사주기가 좀 어려운 시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포화 상태 다르다 보니까 새로운 하드웨어를 결국 낼 수밖에 없고 뭐 그게 이제 제조사 입장에서는 결국 그렇게 전략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런 부분도 결국 낼 수밖에 없는데 성공을 할 것이냐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굉장히 의지가 담겨 있겠죠. 뭐 삼성이든 애플이든 다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스마트폰도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스마트폰 비슷한 기능을 가진 폰들이 나왔을 때 다 그렇죠. 실패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몇 년 뒤에 갑자기 애플이 이제 접어들면서 터졌잖아요. 원래 제일 처음에 스마트폰은 애플이 낸 게 아니잖아요. 그죠? PDA라는 게 있었죠. 예. 아. 그러기도 하고 블랙베리라는 우리가 블랙베리. 이제 기억 속에 잊혀졌던 뭐 그런 회사가 냈는데 사실은 성공하지 못했죠. 근데 네. 이제 그 뒤에 애플이 들어오면서 시장을 확 개화시키는 애플이 하면 상황이기 다르다. 때문에 애플이 하면 다르죠. 뭔가 이제 그런 시장들이 열릴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메타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 비전 프로가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그리고 이제 이게 결국은 생태계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앱 같은 것들이나 여러 가지 뭐 플랫폼이나 앱이나 디스플레이나 이런 생태계를 또 바꿀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우리가 따라가야
따라가봐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당장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보이는 거고요. 40만 대, 50만 대 요 정도로 예상은 하는. 올해는 그렇습니다. 아. 올해는. 근데 이제 그것도 비싸기도 하고요. 뭐 3,400만 원 정도 가면 뭐 만만하게 사기가 좀 어렵죠. 얼마로 나왔어요? 5,000불? 그 정도로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전에 나왔을 땐 500만 원 되게 정도? 비싼 걸로 맞아요. 거의 예, 맞습니다. 1,000만 원 돈 가까이 되는. 그랬나? 예, 처음에 그래서- 발표했을 땐 그랬는데 예. 조금씩 내려가가지고 한 맞습니다. 6, 예. 700만 원.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그 비교표가 있으니까 좀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조금 이따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콜컴 같은 경우도 4일날 보도자를 통해서 MR 가능 가상현실 VR 경험을 제공하는 스냅드래곤 XR2 플러스 2세대 플랫폼 개발했다. 이 콜컴도 이제 새로운 어떤 이 우리가 MR이나 VR 관련된 이 부분에 관련된 뭔가 지원하는 뭔가를 네. 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공격적으로 내고 있고요. 이게 콜컴이 이 플랫폼이 4.3K 해상도 그리고 12개 이상의 카메라를 지원하면서 굉장히 시각적인 선명함이 굉장히 뚜렷하다, 굉장히 좀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깔려야만이 하드웨어도 발달되고 거기다 앱도 뭔가 들어갈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고, 예, 퀄컴은 해당 기기를 헤드셋이라 언급하지 않았지만은 경제 매체 CNBC 등은 삼성과 구글이 개발할 기기에 애플이 곧 출시될 것으로 알려진 헤드셋 비전 프로에 대항할 헤드셋 제품을 이제 낸 것으로 시장은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경쟁적으로 물건들이 나온다 보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약간의 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 그리고 가상현실 관련된 종목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AI와 관련해서 같이 또 움직였는데요. 자, 먼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현대자증권에서 재밌는 리포트 냈어요. 와. 2년간 잊혀졌던 메타버스. 야, 나 저거 마음이 2022년 저 파란색 꼭지에 내가 물렸어. 네. 그래서 지금 자랑이라고. 예, 그 메타버스와 인공지능을 이렇게 현대자증권에서 표로 비교를 해놨는데 네. 와 정말 잊혀졌었구나. 아, 22년도에 저렇게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눈물이 난다. 관심이 엄청나게 이제 올라갔던 거죠. 근데 그게 완전히 죽어버리고 이제 AI가 증가했는데 AI도 살짝 꺾이는 부분들이 이제 살짝 이제 좀 둔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 그래서 그러면 무서운데.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현대자증권에서는 애플이 MR 헤드셋 비전 프로를 이제 어쨌든 이제 출시가 되면 이런 메타버스 관련된 관심이 재점화될 계기가 좀 되지 않을까 이런 리포트를 좀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표까지 이제 그려서 낸 거고요. 이번 2차 전지 2차적으로 나오는 메타버스 테마는 아마 HMD 이게 뭐냐면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가 핵심이 될 것이다. 결국 네. 이제 디스플레이를 이야기를 했는데 투자자들은 애플의 비전 프로 보고를 전후해서 이제 HMD PC 그다음에 스마트폰 이걸 차세대 기기로 발전할 수 있을지 여부 그리고 HMD 시장 내에서 점유율 1위 기기에 대한 예측이 굉장히 높아질 거다. 그러니까 결국 디스플레이에 관심이 높아질 거로 보는데 비전 프로 출시로 이제 메타의 HMD 시장 선점이 재조명될 거로 보면서 메타 퀘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시리즈가 3번째로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출시된 상황이고요. 바이브나 벨브의 HMD 기기 대비 성능과 가격 면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다 봤습니다. 사진을 그래서 띄워주시면 이게 네. 나와요. 아까 말씀하셨던 게. 자, 보시면 비전 프로 출시 예정에 관련된 가격이 나오죠. 네. 이것도 뭐 3,499달러. 3,500달러면 네. 한 500만 원 정도 네, 되네요. 메타 퀘스트는 뭐 649, 뭐 499 이렇게 뭐 그 저장 용량별로 메모리별로 좀 다르고요. 바이브, 뭐 XR 엘리트도 있고 메타도 있고 벨브 인덱스도 있고 이게 쭉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올 것이고 해상도나 이런 것들 쭉쭉 나올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물건들이 많아지고 이게 약간 이제 보편화되면 가격도 내려오고 일반적으로 살 수 있는 물건들도 이제 나올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올해는 아니겠지만 일단 물건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주목을 받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이시면은 현대자증권에서 HMD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을 냈는데요. 이게 이제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각 사마다 출처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마켓 앤 마켓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규모. 그다음에 이게 어디죠? 익세큐티브 컨설턴시 뭐 그런 데도 있네요. 그리고 맥시마이즈 마켓 리서치도 있고 그다음에 코헤넌트 마케팅 인사이트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각의 출처가 있는데 거기서 나온 HMD 시장의 규모에 대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의 시장이 형성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게 말을 해놨고요. 23년 대비 뭐 29년, 뭐 21년 대비 30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각사를 보면 대부분 다 연평균 적게는 28.8% 그리고 많게는 연평균 46% 성장을 계속 할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면서 결국은 이거는 이제 HMD는 아까 말씀드린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런 디스플레이가 평가가 되면 아까 뭐 메타버스나 이런 관련된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좀 관련주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좀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게 이제 2차 메타버스 중흥기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언급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메타버스 올라갈 때랑은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약간 유동성도 막 풀렸었고 P2E라고 해가지고 약간 뭔가 코인처럼 게임하면 돈 준다. 이런 것들 막 해가지고 불타올랐는데 아니 엔터도 메타버스 한다고 하던 아.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어떻게 애플의 비전 프로 나오면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더 잘 된다 안 된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플을 까는 게 사실 굉장히 리스크한 건데 애플이 하면 뭐든 잘 되니까. 혀가 기시네요. 에어팟 처음에 에어팟 나왔을 때 얼마나 욕 먹었어요. 저 콩나물 대가리 같은 거. 근데 다 하고 다니잖아. 이어폰 잭 없애고. 저는 사실 저건 안 될 것 같거든요. 비전 프로는 누가 이렇게 끼고 돌아다니나 무슨 뭐 저거 사무실에서 하는 건데 뭐. 그래도 4,500만 원짜리 그것도 와 오케이. 할 수 있나? 부장님은요? 이제 초기에는 이제 결국은 앱이 문제고 이제 소프트웨어나 컨텐츠가 문제잖아요. 뭐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보는 기기, 그러니까 시각적인 기기에 대한 발전은 가장 먼저 발전하는 것은 성인용부터 발전합니다. 성인용 컨텐츠가 제일 먼저. 그거는 이제 웃을 일이 아니고 진짜 정확하시네. 예, 실제 시장이 그렇잖아요. 맞아. 인터넷도 제가- 그랬고. 제가 이 이야기를 재작년에 했습니다. 요 자리에서. 재작년에. 이제 그거는 이제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메신저가 다르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언제부터 익스플로러를 알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성인 사이트 들어가려고 익스플로러 열심히 옛날에는 사진 하나 보려면 한 30초 기다렸어야 돼요. 딱딱딱딱 이렇게 뜨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분이 이제 익스플로러를 공부할 때 그 공부가 결국은 그렇게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럼 솔직해지자고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근데 이제 산업이 그렇게 발전하는 거거든요. IT 쪽이나 그런 것들. 근데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어쨌든 그런 컨텐츠든 어떤 컨텐츠든 이제 시장이 형성되느냐 문제고요. 그와 관련된 뭐 디스플레이나 하드웨어적인 다른 어떤 조건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선명도나 이런 게 안 되면 뭐 누가 그걸 그렇게 끼고 보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뭐 3D 관련된 어떤 뭐 기술력이라든지 카메라 기술이나 모듈이나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뒷받침돼야 되고요. 저도 저희 집에 LED TV라고 해서 3D TV를 산 게 1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집에 TV를 걸어놓고 3D 안경을 줘가지고 컨텐츠를 보면 3D로 컨버팅이 돼서 이제 볼 수 있는 TV거든요. 근데 그 안경을 제가 써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 컨텐츠가 뒷받침 안 됐기 때문에 3D TV 자체가 이제 이야기가 안 된 거거든요. 컨텐츠가 있었으면 항상 쓰고 다녔을 텐데. 뭐 그랬겠죠. 예, 예. 쉽네요. 그랬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2D도 이제 TV 내에서 컨버팅 기능이 있어가지고 2D도 이제 그 컨버트 기능을 켜면은 3D로 전환되기는 해요. 그 TV가. 그 삼성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하겠네요, 이렇게. 단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결국은 생태계가 결국은 이제 조성이 되느냐 문제이죠. 결국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드웨어가 나와도 사장되고 이제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또 있기도 했지만 뭐 이번에는 애플만 들어간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뭐 메타도 들어가고 여러 그냥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회사들도 많이 내고 있고 오늘 이제 보니까 레이벤이 그 약간 안경을 또 글라스 같은 걸 냈더라고요. 이렇게 라이방 보니까. 라이방. 예, 레이벤. 아우, 저는 그 정도면 사고 싶던데요. 그냥 일반적인 선글라스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 기능이 들어가는. 예, 그래서 구글 글래스처럼. 네, 그 정도면은 뭐 정말 낄만하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비전 프로는 너무 이제 이게 잔망경 같은 뭔가를 끼는 거라서 그렇죠. 집에서 끼지 않으면 바깥쪽에 끼고 다니기 좀 쉽지 밖에서 않은데. 힘들죠. 네, 근데 그런 것들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기계에 대해서 기능을 켜고 바깥 다닐 때 뭐 어디에 내가 이제 재고 같은 걸 어디에 사고 싶잖아요. 어떤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의류를 사고 싶다. 네. 근데 그 재고가 어딘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그걸 끼고 이렇게 검색하면 뭐 재고가 어디 대리점에 있다 뭐 이렇게 뜰 수도 있고 뭐 저 대리점에 재고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도 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향후에 뭐 그렇습니다. 너무 먼 이야기이긴 하지만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도 이제 메타버스가 오랜만에 좀 주목을 받았다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비전 프로 곧 나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또 공개가 되고 초기 판매량이 어떨지도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자율주행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자율주행 회사 모빌아이 주가가 급락하면서 일부 관련주가 또 하락했습니다. 네, 뭐 사진을 띄워주시면 모빌아이가 낸 이제 컨퍼런스 콜 컨센서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진을 좀 먼저 띄워주십시오. 이게 파이낸셜 아웃룩이라 해가지고 이제 모빌아이가 이야기를 했는데 노란색으로 쳐져 있는 부분을 보면은 이제 50% 이제 다운하겠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매출을. 그래서 상당히 좀 파격적으로 쇼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인텔의 자율주행 부분 자회사 모비라이인데요. 이 재고 이슈로 실적이 타격받을 수 있다고 경고를 이제 본인 스스로 한 거죠. 그래서 참 이례적인데 마켓워치에서는 모비라이의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에 보고한 4억 5,800만 달러에서 5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팩트시 집계한 애널리스트의 예상치가 5억 5,700만 달러 정도였는데 이걸 절반으로 그냥 깎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쇼크가 나왔고요. 자사의 IQ 고급 운전자 지원 칩이 고객에게 한 600만에서 700만 개 정도가 과잉 공급된 걸 추산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안 팔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과잉 공급대 추산을 했고요. 1분기 이익이 다음 분기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지난번 모비라이의 주가가 이제 거의 뭐 시간에서 25%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 모비라이 같은 경우는 인텔이 인수한 뒤에 스핀오프 되면서 나스닥에 상장한 회사인데 자율주행 대표 기업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이제 국내 증시에서 자율주행 관련주에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겠고 네. 주력 제품은 에이다스 칩이라든지 슈퍼비전, 머신비전 시스템 그 다음에 자율주행 플랫폼 이런 것들이고요. 주요 고객사는 폭스바겐이나 포르쉐, BMW 이렇게 점쳐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죠? 우리가 자율주행 관련해서 뭔가 자동차도 잘 안 팔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전기차가 잘 안 팔리나? 이렇게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토탈 레비뉴 해가지고 이제 작년 3분기까지 흐름을 보여주는데 총 매출. 예, 3분기까지 나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절반 정도 깎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좀 쇼크를 받았다 이거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로이터 통신 관련된 자료인데요. 이 보시면 메리츠 증권에서 이걸 인용을 하면서 결국은 이 모회사인 인텔도 이것 때문에 4%나 빠졌고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가 미국장에서 어제 이제 온세미도 5%, NXP 세미도 5%, 전력 반도체 회사인 울프스피드도 3% 빠졌습니다. 그리고 IQ, SoC, 에이다스 칩이 한 600만 개에서 700만 개 정도 공급 과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신규 주문이 예상보다 굉장히 낮아서 수익성에 일시적인 영향을 분명히 미칠 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반적으로 이제 1분기에 초과 재고의 대다수를 1분기에 사용할 거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결국은 이게 메리츠 증권에서 이야기는 지금까지 칩 공급 과잉 위기를 피해왔던 자동차 칩 산업도 결국은 침체에 직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그널일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했고요. 이 재고 조정 사이클이 2분기 이상 지속이 되면 ST 마이크로나 그다음에 인피니온 등의 자동차 전동화 매출까지도 아마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이슈다. 이렇게까지 메리츠 증권에서 표현했습니다. 모비라이가 최근에 PER 밸류에이션이 50배 이상 받았던 고평가, 고밸류 주식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좀 급락하는 것은 단기적인 재고 이슈 때문에 타격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라고 메리츠 증권에서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다음 사진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해외 쪽의 IB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렇게 봤습니다. 띄워주시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리서치거든요. 모비라이 관련해서 투자의견 언더퍼폼으로 기존의 목표 주가를 47달러에서 22달러로 거의 반토막 이상 내렸습니다. 이렇게나 후려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부정적인 가이던스로 인해서 모비라이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미 어려운 일이었고, 그러니까 너무 비쌌다는 이야기죠. 그 에이다스나 자율주행 차량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시장에 대한 기대가 점점 낮아지면서 더욱더 가치 평가는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25년 기준 EV 세일즈 같은 경우를 9.5배에서 5.5배로 하향했습니다. 거의 절반 정도로 냈죠. 근데 그 다음 사진 보시면 골드만삭스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약간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톤이 좀 다른데 에이다스 제품의 자동차 시장 침투가 예상보다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다. 근데 에이다스 보급률 상승과 ASP가 높은 고가 솔루션의 전환에 힘입어서 장기 성장이나 현금 창출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하고 여전히 매수 등급을 유지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이제 목표 주가를 46달러에서 40달러 정도로 다소 조금은 그래도 덜 내린 편입니다. 골드만삭스가 그랬습니다. 그랬고 이런 쇼크 좀 어떻게 무서워해야 되나요? 이제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좀 있죠.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네. 일부 티어 1 업체는 수용강 공급망 문제 때문에 뭐 과거에 재고 수준이 굉장히 높을 수 있지만 작년 3분기 기준의 티어 1 업체의 재고 수준은 생각보다 높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골드만삭스는 좀 다른 의견을 낸 거예요. 그렇게 재고 수준이 심각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모비라이의 슈퍼비전 전망치가 낮아진 것은 점유율 하락이 아니다. 결국은 고객의 판매량과 출시 시기 때문에 그렇다. 출시 시기가 좀 미뤄졌기 때문에 조금 이제 판매량이 좋지 않다. 이건 거고요. 결국 모비라이가 예상대로 디자인 수준을 추가하면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충분히 감소할 수 있는 문제로 판단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OEM별 성장률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고 모빌아이를 사용하지 않는 테슬라와 같은 OEM이 모빌아이의 고객과 비교해서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는지 모니터링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좀 지켜보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삼성증권은 모빌아이 쇼크에 대해서 이제 반도체에다 혹시 또 영향을 미칠까? 네. 차량용 반도체가 좀 무너지면서 그쵸. 반도체 센티가 좀 무너질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한 것 같은데 삼성증권에 대해서는 모빌아이 쇼크를 반도체 전체에 대한 쇼크로 보지 말자는 거고요.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도체 시장에서 차량 반도체 차지한 비중은 10%도 안 된다. 그래서 반도체 전체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고 반도체 섹터 전반으로 AI 수혜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뭐 PC나 스마트폰 단에서도 NPU나 이런 것들 본격 탑재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고 결국은 지난 한 해 AI 관련주의 주가 상승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건 분명히 맞다. 근데 엔비디아처럼 이익 전망폭이 대폭 상향되면 밸류에이션은 오히려 낮아져 있고 엔비디아도 옛날에 그랬다. 그래서 지금 당장 좀 비싸 보이더라도 추후에 되돌아보면 저렴했던 것을 알 수 있던 사례가 많다. 그래서 다음 마지막 사진 보여주시면 차량 반도체 연간 매출 추이인데 이것도 23년, 24년 가면서 계속 올라갑니다. NXP, 온세미, 그다음에 뭐 인피니온, ST 마이크로 등등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연간 판매량 추이 가이던스도 완성차뿐만 아니라 전기차 추이도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삼성증권에서는 이걸 가지고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부분 이것 때문에 전반적인 뭐 반도체 업황이라든 이런 것들 너무 나쁘게 보지 말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아까 제가 살짝 놓친 것 같아서 네. 자동차 판매량이 예상보다 좀 둔화된다는 데는 의미를 두지만 반도체 쪽에서는 의미를 두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인가요? 네, 삼성증권은 이제 차량용 반도체 문제에 국한되니까 문제는 에이다스나 되는군요. 에이다스나 일부 이제 그런 것들만 국한되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나쁘게 볼 필요는 없고 뭐 이런 부분도 장기로 보면 괜찮다는 거고 아까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아예 그냥 꺾어버렸죠. 이거는 그냥 수요 때문에 그렇다 꺾어버린 거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약간의 어떤 뭐 출하나 시기적인 문제가 좀 같이 연결돼 있다. 그리고 작년 3분기 기준 봤을 때 티어 1들의 재고를 봤을 때는 아주 재고가 심각하게 높은 상황이 아니고 재고가 상당히 좀 많이 낮아져 있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인 어떤 이슈, 출시 지연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점쳐지면서 아마 1분기에 아마 올해 1분기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모빌아이의 재고는 소진이 될 거다. 순차적으로 소진하면서 하반기로 가면은 이제 회복이 될 거기 때문에 일부 컨센서스가 꺾였으니까 목표 주가는 하향 조정하지만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46달러에서 40달러로 내린 거고 조금 내렸고. 예, 아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2달러, 절반 후렸죠. 22달러 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골드만삭스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거의 그렇네요. 2배 더블 차이 납니다. 목표 주가가. 같은 결과값을 보고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다 목소리가 지금 조금 다르다는 거. 네, 근데 제가 보기에도 아직까지는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반도체 섹터를 나쁘게 볼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근영 부장님과는 인사를 좀 드릴까요? 네. 네, 감기 꼭 나으시고 주말 동안에 푹 쉬시고. 푹 쉬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따뜻한 데 계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린트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